미디어를 보면 파인 워치메이킹의 정점이라 불리는 화려한 기능들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란함에 눈이 피로해질 때쯤이면 우리는 결국 시계의 가장 단순한 본질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시간을 말해주는 것 외에 모든 기능을 생략한 아주 깔끔한 드레스워치로 말이죠. 하지만 막상 잘생긴 드레스워치를 찾다 보면 뜻밖의 아쉬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조차 이 타임온리 시계를 브랜드로 진입하는 입문형 모델로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제하는 것과 생략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인데 기능을 절제하다가 마감의 깊이까지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기능이 단순하다고 해서 만듦새까지 심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좋은 피니싱과 흥미로운 디테일을 가미하는 것은 기능의 복잡함과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걸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호화로움으로 꽉 채워진 시계, 파르미지아니 플레리어의 토릭 뿌티스콩드입니다. 이 시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브랜드를 창립한 미셸 파르미지아니의 독특한 이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수백 년 된 유물급 시계를 되살리는 전설적인 복원가였습니다. 복원을 한다는 건 단순히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수리 작업과는 다릅니다. 우선 더 이상 DM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소통할 수 없는 오래전에, 심지어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들의 설계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요. 세월을 거치면서 메커니즘이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시계를 다음 세기까지 살아남게 할지를 고민해야겠죠. 요컨대 시계의 영속성을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 복원가입니다. 1996년에 미셸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내놓은 첫 컬렉션 토릭은 바로 이 복원가의 철학이 응집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토릭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토러스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레코 로만 건축에서는 신전 기둥의 하단을 받치는 둥근 받침을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미셸이 고전 건축에서 배우려 했던 건 시대를 초월한 비례와 균형입니다. 불멸의 아름다움을 손모기로 옮겨보겠다는 복원가의 야심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출시로부터 거의 30년이 흐른 2024년 파르미지아니는 이 기념비적인 컬렉션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계를 똑같이 복각하는 안이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시대를 초월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했습니다. 브랜드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건 지난 30년간의 복식 문화의 변화입니다. 사실 요즘 격식을 완벽하게 갖춘 턱시도나 3피스 수트를 입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옷차림에만 어울리는 엄격한 전통 드레스워치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르미지아니는 이 흐름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새로운 토릭은 과거의 유산인 비례와 균형은 지키되 자칫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혁파했습니다. 권위적인 로마 숫자 인덱스나 날카로운 창 모양의 핸즈 같은 옛날 귀족의 문법을 지워버린 자리에 현대적으로 단순화시킨 로고와 미니멀한 바 인덱스만을 남겼죠. 덕분에 이 시계는 놀라운 호환성을 갖게 됩니다. 잘 재단된 수트는 물론이고 소매를 걷어올린 캐주얼한 리넨 재킷, 심지어는 투박한 데님 셔츠에 매치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겁니다. 스트랩도 달라졌습니다. 반질반질한 악어 가죽 대신에 부드러운 질감의 누벅 가죽을 사용하고 가장자리에는 비정형적인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격식 차린 정장이 아니라 편안하지만 멋스러운 이탈리아 신사의 캐주얼 룩을 연상케 하죠. 요컨대 토릭은 드레스워치의 본질인 우아함과 품위는 목숨처럼 지키되 그 표현 방식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완벽하게 진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불가리 출신의 CEO 귀도 테레니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토릭을 개발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착용자가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가 집착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반드시 수동시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리한 오토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굳이 불편한 수동일까요? 테레니는 이를 시계와 교감하는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으로 정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크라운을 돌려서 시계에 밥을 주는 이 짧은 의식이야말로 기계식 시계를 소유하는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에 이 크라운의 조작감은 그 어떤 시계보다 특별해야 했습니다. 토릭의 크라운을 감아보면 일반적인 기계식 시계의 가벼운 클릭음 대신에 마치 잘 만들어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듯한
묵직하고도 기름진 저항감이 손끝에 전해지는데요. 와인딩 효율을 위해서 큼직하게 설계된 크라운을 돌릴 때 내부 기어들이 맞물리면서 태엽을 감아 올리는 그 부드러운 감각, 이것은 단순한 기계 조작감이 아니라 시계라는 생명체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전능감을 선사합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두 번째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의 완벽함입니다. 그는 무브먼트의 소재가 반드시 골드여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엔트리 모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를 절감할 때 파르미지아니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거죠. 이건 단순히 비싼 소재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테레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만이 줄 수 있는 빛의 깊이 때문입니다. 차가운 스틸이나 도금된 브라스는 흉내낼 수 없는 금 특유의 따뜻하고 묵직한 광택, 여기에 파르미지아니만의 독창적인 코트드 플레리의 패턴이 더해지면 빛은 단순한 반사를 넘어서 브릿지 위에서 차르르 흐르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PF780 무브먼트의 설계 또한 대단히 건축적이면서 현대적입니다. 보통의 고전적인 무브먼트들이 여러 개의 작은 브릿지로 나눠져 있는 것과 달리 PF780은 거대한 3개의 18캐럿 골드 플레이트가 무브먼트 전체를 덮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널찍한 황금의 대지 위에는 직선적인 코트드 제네브 대신 마치 직물을 짜올린 듯한 코트드 플레리의 패턴이 새겨져 있어서 빛이 닿을 때마다 입체적인 넘실거림을 만들어냅니다. 스틸 소재는 아주 작은 영역에, 그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밸런스 브릿지와 배럴 브릿지에만 적용됐습니다.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포인트를 동시에 노린 건데요. 여기에 더블 배럴 구조는 60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브와 함께 일정한 토크를 유지하게끔 해서 일관된 정확성을 보장하는데요. 브랜드에서는 더블 배럴이 기계적 마모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영속성을 중시하는 보건가의 철학을 반영했다는 거죠. 배럴을 위한 하프 브릿지에는 인테리어 앵글과 함께 거울처럼 폴리싱 처리되어 있는 앵글라주가 들어가 있고요. 이 폴리싱은 미디어 블라스팅 처리된 베이스 플레이트와 대조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스프렁 밸런스는 스켈레톤 처리된 브릿지에다 고정시켜 놨는데요. 밸런스 브릿지에도 폴리싱, 베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사 헤드는 슬롯과 테두리가 챔퍼링이 되어 있어서 거울처럼 마감되어 있고요. 심지어 앵커, 이스케이프 휠도 폴리싱을 했습니다. 요컨대 이 무브먼트는 금이라는 소재를 들고만 온 것이 아니라 건축적인 구조의 설계와 함께 독립 제작자다운 높은 수준의 마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릿지에 찍혀있는 미셸의 서명은 대형 브랜드의 시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장인의 인격적인 성격까지 더해주고 있죠. 이렇게 뒷면이 화려한 황금의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도 치밀한 비례와 균형을 따라야겠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베젤입니다. 이제는 브랜드의 상징같이 되어버린 이 널링 베젤은 장인이 도구로 직접 굴려서 패턴을 새기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트한 다이얼이 빛을 흡수한다면 이렇게 촘촘하게 조각된 베젤은 빛을 잘게 부수면서 반짝입니다. 정적으로 보이는 다이얼과 동적인 베젤의 대비가 시계에 입체적인 리듬감을 부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뜯어보면 파르미지아니의 변태적인 집착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보통은 생산의 효율을 위해서 케이스와 러그를 하나의 피스로 깎아내지만 토릭은 케이스 본체와 러그를 따로 만든 다음에 접합했습니다. 러그를 케이스 측면의 홈에 끼워 넣고 용접한 다음에 손으로 다듬어서 러그와 케이스 사이에 날카로운 경계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마감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그래야만 이 시계처럼 러그의 각도를 가파르게 꺾고 접합부의 모서리를 칼로 벤 듯이 날카롭게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토릭의 사이즈와 착용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스펙상의 직경은 40.6mm, 전통적인 드레스워치의 기준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묻히지 않는 현대적인 존재감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걱정할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착용감이라는 드레스워치의 본질은 완벽하게 지켜냈거든요. 따로 만들어 붙인 러그 덕분에 러그가 케이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가파르게 꺾일 수 있었고 그 결과 러그 트러그의 길이는 43.8mm의 경이적인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손목 위에 올리면 수치보다 훨씬 컴팩트하게 감기고요. 8.8mm의 얇은 두께 덕분에 셔츠 소매 아래로 우아하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즉 보여지는 존재감은 현대적으로 키우되 느껴지는 착용감은 클래식하게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토릭이 제시하는 2024년형 드레스워치의 모범 답안인 거죠. 러그폭은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21mm인데요. 에르메스에서 만든 이 누벅 스트랩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건축적인 케이스 안에 들어간 다이얼은 마치 고요한 명상의 공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다이얼의 질감인데요. 보통의 럭셔리 드레스 워치들이 화려하게 빛을 튕겨내는 썬레이나 반질반질한 에나멜 혹은 레커 마감을 택할 때 토릭은 정반대로 빛이 스며드는 마감을 지향했습니다. 도서관 냄새가 나는 듯한 고급 종이의 질감을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복원가 시절을 되살려낸 그레나주 기법입니다. 주석산과 소금 그리고 은가루를 반죽해서 장인이 숟가락으로 펴바르고 수만 번의 붓질로 표면을 문질러 만들어낸 이 마감은 수행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현대의 샌드블라스팅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쨍한 조명 아래서는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부드럽게 난반사시켜서 은은하게 퍼뜨립니다. 르코르비지에의 색채론에서 영감을 받은 샌드골드 톤은 시대를 초월한 여백의 미를 완성합니다. 미셸은 과거의 18세기, 19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해양 크로노미터나 테이블 클락을 복원하면서 옛 장인들이 눈부심을 방지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이 잊혀진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닌 거죠. 과거의 기능적 합리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려낸 복원가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 언어입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는 미묘한 플랜지를 넣었고요. 각을 준 골드 아플리케 인덱스와 골드 알파 스타일의 시침과 분침, 그리고 깊이감을 준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다이얼의 베이스 플레이트 또한 18캐럿의 솔리드 골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얼도 케이스도 무브먼트도 바늘도 로고도 인덱스도 다 솔리드 골드 소재로 제작한 정말 호화로운 시계입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귀금속의 묵직함에 깔려있는 과시보다는 내실이라는 테마의 반복입니다. 결국 이 시계는 덜어냄의 미학이 결코 가치의 덜어냄이 아님을 증명하는 시계입니다. 화려한 기능은 다 덜어냈지만은 그 빈자리는 장인의 손길이 닿은 그레나주 다이얼, 건축적인 케이스, 그리고 18캐럿의 골드 무브먼트로 호화롭게 가득 채웠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시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시계,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퀄리티와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이 시계는 완벽한 드레스워치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파르미지안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미안은 시계 하나에 다 담기엔 너무나 방대하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좀 더 입체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도쿄에 있는 독립부티크를 다녀왔습니다. 브랜드의 온전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독립부티크의 의미,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물로 보기 힘든 희소한 모델들까지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파르미지아니의 진짜 매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ello, Francis. Hello. Nice to meet Hello. you. Very nice to meet you. Where are we now? We are at the Parmigiani Fleurier Ginza Boutique right now in the main street. We opened this August on the 28th. Why is this place important for Parmigiani? It is because it is the first roadside store. Unlike any other boutique from the past, it's usually inside the department store. So this is more retail space, more customer space, and more watches. Why don't we go inside and look around? Absolutely. Yeah. Yes, please. So the architecture of the store, it's very Japanese inspired. We use a lot of natural materials as well as the colors of the nature. As you can see right here, we have the color of the sky, you know, to the color of the sun, and the golden hour, of course. And our tagline is "Time is flying." So hence the hot air balloon. You know, this mural extend to the space up on the second floor. So it's very, very special design. So it extends to the Yep, second floor. the second floor. And all our plans is real. Maintenance is a little bit tough, but it's very nice to have, you know. So real who's plants. watering all these plants? We have the maintenance team. Maintenance team. Do it every other week. And one thing very special you might not notice is the wall design here. It's actually the guilloche pattern of the Thunder PF enlarged. So right here we have the new Taurik collection. You see, this is the new colorways that came out this year. The golden hour, just as its name suggests, captures the color during the golden hour time throughout the day. The most exciting hours during the day. Yes, yes. It's time to go home. Well, yeah, I mean, Parmigiani is known for utilizing the color of the nature. It is also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inspiration for the tour collection.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reason why Parmigiani is so popular in Japan. You're correct. I think because of, the natural inspired color, the beige, the brown, and the orange is very, very coherent color to the Japanese preference. And over here we have the Tonda PF collection. These are all 40 millimeters models. Over there it's 36 millimeter models. It's actually very famous in the Japanese market. Then which colorway is most popular here? We're being asked the most is the GMT Retropon. This over here right now. Okay. This is the GMT Retropon. It's one of the most famous model we have. It's often asked by customers, they want us to see it in the metal. A new Dow color this year is called the Verseska, inspired by the famous town in Switzerland. But on the GMT, you have the home time, which is in a rose gold hand, and the travel time, which is in the white gold hand. Where every time you push the button on this 8 o'clock, it advances the hour 1 hour at a time. And on the crown, you have the reset button, the Ratchapan button. If you press it, it catches back to the home time. So it becomes like a very simple two-handed watch. Very clever.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Yeah, it's a very, very special take on the GMT complication. And it is 12-hour GMT, which is rare too. Yep, 12-hour GMT. Well, I like it a lot. Me too, actually. Me too. I mean, the new Dow color captures the Gyoshi Dow better, in my opinion. The Gyoshi pattern is something called the Valicombe. Despite using the stainless steel case and the bracelet, it actually employs a platinum bezel. Very subtle luxury. I think it's a nice touch for the watch, as well as to the weight of the watch. It's heavier than I expected. And I think the quality of the lugs and integration of bracelet to the case is amazing. We actually receive a lot of compliments from collectors on our bracelet. It drapes around the wrist very nicely. Yeah, one of the best bracelets in the market right now. I think so too. Yeah. And we have beautiful movement here. Yes. Over here we have the micro rotor movement, and the rotor is in 22 carats of gold. And the finishing of Parmigiani's movement, it's really on top, on the upper echelon of, horology. So, yeah, I mean, you got to see it for yourself. I mean, if you pick up the watch in person, you will know right away, impressed by the finishing. So if you are traveling to Tokyo, please come to Parmigiani boutique here. Or if you are in Seoul, visit Collector's House. Yeah, you can see several Parmigiani's watches there. And these watches look better in person, in Absolutely. my opinion. Yeah. Absolutely. And what's your favorite? My favorite would be this one, the new skeletonized Tonda PF. This is actually a limited 50 pieces worldwide. I really like the color execution. Over here on the left, we have the calendar model. It's an annual calendar and a Hijri perpetual calendar. It's a very special execution from Parmigiani, and they actually got the GPHG award from the calendar. When was it? Do you remember? I think it was 2020. 2020. It was 2020. The Hijri calendar is actually the Islamic calendar. Parmigiani is the first brand to make one of it. So the Hijri calendar, unlike the regular Gregorian perpetual calendar, uses a different system. Instead of the solar cycle, which calculates based on how the Earth rotates around the sun, the Hijri calendar actually based on lunar cycle. So it's about the moon. And the cycle, it's a 30-year cycle. It has between 354 days and 355 days, which they call the abundant year. And in a sense, it's like a leap year, where they add a day on top. So on the 12 o'clock, the subdial is actually the year indicator between the common year and the abundant year. On the 3 o'clock, we have the months.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here, but the red month I can actually indicates the Ramadan month. Right. Of course, and you have the moon phase here, both the northern and southern hemisphere. And we have the
lastly, the date on the 9 o'clock. I cannot read anything, but it looks so amazing. It's like experiencing a very great watch with different culture. And the calculation of, the clockwork, it's entirely different. So and over here, we have the Tonda PF Sports models. So the major difference is the size and the use of materials. So over here, you will see the new Cermat chronograph, which omits the date. And has a new, ceramic and metal composite material used all over on the button, on the case, the crown, and also the dial. What's the advantages of ceramic? Well, other than the very special appearance of the color and the finishes, the major point of using ceramic is to have, Is it more stronger scratch resistance. Scratch resistant. The dial looks quite different from toric, so it is. Yes, it is vertically actually brushed. Cermat too. Cermat Cermat too? material on the dial. Yeah, the light play is amazing. Yes. So the case actually has several different finishing, including the hairline brush, the polish, and the signature knurled bezel. In combination, it's a really, really nice contrast compared to say other ceramic cases on the market. The movement, it's the automatic chronograph movement. It's one of Parmigiani's own creation, right? So we own Voucher Manufacture Flori, which produces the movement for the watches. We also have a second floor, which offers a little bit of a lounging area for for customers to sit down and try on some watches. Let's go take a look. Oh, sure. So this is the second floor. The entire space is designed by the Parmigiani Swiss team. So Does every customer have access to this second floor? Yes, absolutely, yeah. Okay. So it is not reserved for. well, we do take reservations. We're usually open to the public. So if you're interested in watches, you can feel free to come and enjoy the space. If someone is visiting the Parmigiani boutique for the first time, then which watch should he see first? I think anything that captures your mind, that provokes your interest. I mean, watches.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that it's kind of emotional. Whatever your heart speaks, you can approach it. I think. When you decided to work with Parmigiani, which was the first watch that defined the impression of Parmigiani for you? It was actually the Toric. Toric. Because I'm a watch lover myself, and I always pay attention to the auction market. I saw a lot of early versions of the very Parmigiani Toric. They're very interesting in a way. I really liked the memory time and the old layout of perpetual calendars from the past on the Toric collection. So it's actually the Toric that captures my interest for Parmigiani. Several years ago, Parmigiani's collections used to be bigger and sportier, and now focused more on dressier's identity. So, what do you think of this new approach? I think it has obviously a large part to do with the current CEO, Mr. Guido Turini, and his vision of what it's considered, the longevity of beauty, the timelessness of watches, which is captured with this very simple and elegant design language that is found among the collections right now. As you might have already known, the Tonda GT is discontinued. The Tonda PF Sports collection now, which has a slightly different design in terms of dial, the use of colors and the material. So I think it's Mr. Guido's vision. Thank you for your time. No, it's my pleasure. Okay. Keep in touch. Yeah. See you around. See you around. Thank you for watching.